안녕하세요. 글쓰기 1등 강사 권팀장입니다. 오늘은 잘 팔리는 글쓰기 실전 꿀팁 5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내가 글만 써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낑기는 출퇴근에 지하철 버스를 탈 필요 없이 방구석에서 편하게 느긋하게 커피 마시면서 노트북 하나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 수 있겠죠. 네, 오늘도 뻔한 소리 안 합니다. 매일 일기라도 써야 글쓰기 실력이 는다든지 책을 많이 읽어야 어휘력이 좋아져 잘 읽히는 글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누구라도 아는 뻔한 얘기는 없으니까 시간 낭비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여기 나온 5가지만 적용해도 글 하나로 독자를 넘어 소비자를 단번에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글로 판매까지 이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에 2개의 법인회사 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에 들어가서 웹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상품 페이지를 제가 직접 기획을 해봤어요. 완벽주의가 간만에 도져서 거의 한 달 정도를 영어까지 갈아 넣은 것 같은데 하나는 완성되었고 하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각 잡고 상세 페이지를 쓸 때는 진짜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끝까지 다 읽고 안 사면 호구라는 감정이 들게 만들어야지. 호구라는 어감이 좀 세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홈쇼핑 보면 이렇잖아요. 지금 이걸 안 사면 내가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하면서 눈 떠보면 전화 주문하고 있고 그런 완성된 건 일주일 만에 수백만 원이 이미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구매까지 연결하는 글쓰기에 대한 시야가 좀 늘어난 게 있어서 아마 이번 주제는 어디서도 듣지 못한 내용일 수 있고 되게 신선하다고 느끼실 테니 놓치시면 후회가 아주 크실 겁니다. 편집자님에게 죄송하지만 분량 조절을 또 실패할 것 같아서 먼저 오늘의 목차부터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작가가 아니다 우리는. 주제는 니즈의 연결점을 찾자. 두 번째, 첫 줄에 영혼을 끌어모아 영끌 적자. 세 번째, 증거 있으세요? 로지컬하게 글 쓰는 2가지 비법. 네 번째, 후킹을 재후킹하는 법. 5번째, 읽히는 글의 진짜 필수 조건 5가지. 해당 목차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 글쓰기 팁들이니 오늘 바로 적용하셔도 글 잘 쓴다는 소리 무조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태껏 서비스를 판매하는 건 몇 개 영상으로 다뤘었기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글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요. 사실 상품이나 서비스나 통용되는 원리이기에 비슷비슷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다들 한번 좀 들어보셨죠? 글의 끝에는 링크가 있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제휴 마케팅 글을 쓴다고 가정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물건을 소개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침대에 사는 진드기 잡는 침구 청소기 있잖아요. 최근에 비슷한 상품을 구매했는데 요거를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글을 써볼게요. 시간 관계상 완전한 글 하나를 작성하기는 어렵지만 글에 꼭 들어가야 할 진짜 중요한 부분들만 포인트로 콕콕 집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작가가 아니다 우리는. 주제는 니즈의 연결점을 찾자. 만약에 누군가가 침구 청소기를 사려고 해요. 1차적으로 네이버에 어떤 게 좋은지 검색을 해볼 겁니다. 좀 꼼꼼한 사람이라면 충동 구매하는 게 아닌 정보 검색을 먼저 해볼 테니까. 그럼 침구 청소기가 메인 키워드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키워드에 대해 어떤 내용을 풀어줘야 이 글을 읽고 구매까지 연결이 될까요? 진드기 위험성, 침구 청소기 브랜드의 종류 소개, 침구 청소기는 왜 써야 하는지, 어떤 글을 쓰더라도 잘 연계만 시키면 판매로 이어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뭔가 구매자의 속을 뻥 뚫리게 하긴 애매하죠. 글 쓰는 사람과 고객의 니즈의 교집합에 기반한 토픽을 선정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글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미 소비자들은 키워드로 니즈가 한번 걸러진 상태인 건 다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처음부터 니즈를 다시 심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가 침구 청소기였으니 우리가 하고 싶은 말과 고객이 관심 있어하는 내용의 연결점만 찾으면 됩니다. 어차피 쿠팡 파트너스는 링크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나가는 5개 침구 청소기 브랜드의 메인 모델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적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링크로 사용하려는 판매처의 침구 청소기가 좋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사라 라는 주제일 테고,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모르기에 이걸 한 번에 비교 정리해 놓은 글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건 우리가 세상에 창출하는 가치의 합계다. 여기서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잘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버는 이유는 사람들의 귀찮음을 글 작성자가 해소시켜줬잖아요. 하나씩 침구 청소기를
찾아서 어느 제품이 가장 기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자신이 서칭해야 하는 걸 우리가 대신해줬으니까 귀찮음도 해소가 되었고 더 합리적으로 구매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받겠죠. 직접 다 써본 게 아니기에 물건의 퀄리티가 어떻든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만족감이라는 건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귀찮은 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방금 나온 교집합 토픽인 랭킹 5등 안에 있는 침구 청소기 브랜드들을 비교 분석, 이런 걸 다른 말로 큐레이션형 포스팅이라고 하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꿀팁 언니라는 운영진 분께서는 큐레이션 형식으로 여러 제조사의 노트북을 비교하는 쿠팡 파트너스 글을 작성했는데 이 글 하나로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뽑아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싶은 주제를 적어요. 그리고 왜 안 팔리는지를 모르겠대. 우리는 작가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뭐다? 마케터예요. 팔리는 글을 마케터로서 접근을 해야지, 쓰고 싶은 글 자유롭게 쓸 거면 당장 이 영상 끄고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예술가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각자의 분야가 다른 거니까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글을 쓰더라도 독자들이 원하는 주제가 아니라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교집합을 찾으세요. 나와 고객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면서. 두 번째, 제목 첫 줄에 영혼을 끌어모아 적자. 자, 주제가 정해졌죠? 제가 제목 첫 줄에 신경 안 쓴 거랑 쓴 거랑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대충 한 버전. 제목 침구 청소기, 이 글 하나면 정리 끝. 완전 추천합니다. 첫 줄, 오늘은 4가지 침구 청소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감이 오실 거랍니다. 자, 이제 영혼을 한번 담아보자. 영혼을 담은 버전. 제목 침구 청소기 4가지 메인 브랜드, 이 글 하나로 선택장에 단번에 종결하세요. 첫 줄, 이 글 하나면 됩니다. 다 읽으시면 여러분은 진드기가 득실한 우리의 공포스러운 침대를 깨끗이 청소해줄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비교를 통해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걸 고르실 수 있고, 심지어 깐깐하다 소문나 시어머니에게 선물하더라도 아 너무 좋더라 라는 말 나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읽고 싶은 글이라고 상상해 가시나요? 이건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이건 글이나 영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기획할 때 실제로 제목과 썸네일, 유튜브 인트로 나오기 전까지를 제일 공을 들여요. 아마 총 걸리는 시간의 반 이상을 쓸 거예요. 첫 줄에서 뻔하다고 느껴 바로 이탈해버리면 내가 본론에서 뭐 100시간이든 1000시간이든 기깔나는 정보를 준비하더라도 보여줄 기회라는 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글에 참가시키는 참가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증거 있으세요. 로지컬하게 글 쓰는 2가지 비법. 제가 마케팅 교육을 하면서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글을 보지만 이 2가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 읽고 1시간만 지나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던 잔상마저 다 까먹습니다. 그럼 좀 아깝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이왕 시간 들여 글 썼는데 사람들이 다 까먹으면 저는 시간을 좀 더 걸리더라도 이런 허탈감을 안 느끼려고 노력해요. 독자들이 우리의 글을 까먹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버절하는 건데, 결국 이 단편적인 글에도 목적이라는 게 있고,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적음으로써 그 목적을 해소시키는 완벽한 글로 가야죠. 글을 쓰더라도 서정적인 글이 아니라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웬만한 논리적인 허점을 피할 수 있는 2가지는 첫 번째 결론 적기, 두 번째 근거 적기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거의 80% 이상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론 적기. 판매로 이어지는 글에서 결론을 빼먹는 이유는 단순하게 까먹을 수 있죠. 이건 습관을 들일 때까지는 체크리스트로 결론을 적었나 체킹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세일즈, 영업사원들이 대다수가 클로징을 쉽게 못하는 이유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영업을 잘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미팅에서 클로징을 대부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못 맺어요. 그 이유는 뭔가 사라고 말하기 미안해서 가차없이 깔까봐 거절에 대한 여지를 남겨둡니다. 내가 결론을 안 적어두면 거절당하는 것에 상처받지도 않으니까요. 스스로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죠. 거절을 두려워하면 단언컨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을 했다면 결론을 제발 까먹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번 시뮬레이션 예시글을 쓰는데, 첫 번째, 나는 가격이 얼마여도 상관없으니 진드기가 최소화된 침대에서 자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4번 제품을 추천합니다. 반면 어차피 기능은 끝도 없으니 청소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적당한 기능의 가격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3번을 추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추천의 유형까지 적으면 완성도가 높겠죠. 이렇게 쓰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걸 사라는 말이다. 글의 끝에 결론을 때렸으니 사던가 말던가 둘 중 하나겠죠. 두 번째, 근거는 한 가지 관점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시키세요. 한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당신이 지금 당장 침구 청소기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 1번, 침대에는 비듬, 머리카락에서 남아있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진드기가 가득합니다. 이걸 다양한 관점에서 보자면 1번, 봄, 가을에는 실내조차 미세먼지가 쌓입니다. 2번, 과거에나 야외에서 햇빛에서 말렸었지 요즘에는 야외에 미세먼지 때문에 살균 작용이 어렵다고 봐야죠. 괜히 잘못 무거운 이불 걸다 허리 다칩니다. 최신형 침구 청소기 대부분에는 UV 살균이 거의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근거가 늘어나면 다양한 관점에서 고객 스스로가 납득을 할 겁니다. 대신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이루어져야겠죠.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로지컬한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은 범죄, 스릴러, 영화 혹은 드라마 또는 토론 배틀 영상 두 가지를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봐요. 이게 진짜 놀면서 쉬면서 머리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개입된 범죄 스릴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정적으로 너는 범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 선한 시민이 범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편향된 시선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비록 드라마, 영화라도 당신이 범인이라고 내가 추정하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단서를 찾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요거 하나는 진짜 추천하니 꼭 봐보세요. 보는 내내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4번 후킹. 4번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제가 최근 유튜버 두 분과 함께 유튜브 스터디를 진행하는 중이에요. 사실 스터디가 형성되고 보니까 라이프 해킹 스쿨 강사 모임이 되었는데, 한 분은 1년에 80억 매출을 일으키는 언니구두라는 브랜드의 대표님이세요. 이분께서는 후킹이라는 걸 난해해 하시더라고. 솔직히 80억 매출 나오는 대표님이면 구두를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에도 후킹 요소를 많이 써봤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분께서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초청으로 현장 강의를 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교육하는 걸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는 1시간 동안 시청자가 참석했으면 들어야만 하는 시간이기에 후킹이라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하는 게 되게 어색하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분은 서울대학교 재학생이자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는 서울대생이라는 기존에 하던 후킹만 계속하니까 좀 루즈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탈피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후킹은 그냥 눈속임이 아니에요. 거포장지를 그럴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침구 청소기 예시 주제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술 먹는데 몇만원 들어가는 걸 한 번만 아껴서 몇만원으로 이 침구 청소기를 사면 수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기에 백날 뻔한 말들로 침구 청소기 설명해봤자 그 돈으로 맥주 한잔,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걸 더 의미 있어 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성에 대해서 당신이 진드기 가득한 침대에서 자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공포감도 좀 심고 우리가 강하게 어필해서 알게 해주면, 우리가 써놓은 글의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한 사람들은 건강해지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퍼지게 만들어야죠. 이런 측면에서 후킹이라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목차의 제목이 후킹을 재후킹이잖아요. 후킹을 한번 하고 이걸 또 후킹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가공한다는 건 후킹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귀찮아서 절대 못합니다. 저는 글을 작성할 때 수정하면서 더 좋은 후킹거리를 고민해요. 그리고 교체시켜요. 이걸 한 3번 정도 진행하면 남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글이 매력적으로 변할 겁니다. 또한 카피라이팅의 트렌드는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기에, 두 번째 서울대생의 분의 고민처럼 한 번 사용한 후킹이나 같은 건 최대한 배제시키고 서울대이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키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1000만원 버는 블로그 강사 이렇게 후킹을 하다가, 이제는 법인 2개를 운영하는 대표, 20대 억대 연봉, 라이프 해킹 스쿨 1등 강사, 후킹거리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나옵니다. 두 번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어 사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아요. 내가 당장 쓰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까를 사전에서 한번 쓱 살펴보는 거예요. 결국 말의 차이, 글자의 차이가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니까. 다섯 번째,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읽히는 글의 필수 조건 5가지. 글을 쓰는 건 다음 블로그, 브런치,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 수도 없이 다양하게 많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통용되기에 일단 가장 기본인 네이버 블로그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5가지만 들어가도 가독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술술 읽히는 글이 될 거예요. 텍스트를 작성하는 기능이 있는 다른 어떠한 플랫폼을 가더라도 이 5가지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을 거니까, 다만 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종류가 좀 다양하고요. 첫 번째, 글을 짧게 쓰고 줄 내리기. 우리가 학창시절에 글 배틀 하는 100일장이나 공모전에 나가는 게 아니기에 글의 형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잘 읽히는 게 장땡이에요. 웬만하면 길게 쓰지 말고 끊어서 쓰세요. 그게 안 된다면 저처럼 글의 호흡에 따라 줄을 내려보세요. 방금 보고 계신 자막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글을 내려서 적는 칼럼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웃스탠딩이라고. 두 번째, 인용구는 대단원, 글의 첫 부분에서 가시성을 더 좋게 부호를 통해서 적는 건데, 글을 구조화시키거나 순번화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 이 인용구만 있어도 디자인적으로 글을 잘 쓰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세 번째, 구분선. 문단이 끊기는 순간에는 또는 의미 맥락이 끊기는 순간에 무조건 구분하세요. 그래야 독자들도 더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숨통이 트입니다. 네 번째, 글자 크기.
글자를 크게 작게, 볼드 효과, 글자 색, 글자 배경색, 굵은 글자, 빨간 글자, 형광색 글자. 4번, 5번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적용을 하세요. 텍스트는 음성과 다르게 어조가 없기에 작성자가 직접 의미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은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5번에 나온 기본 기능만 전부 과하지 않게만 작용하더라도 초짜 티는 안 날 거예요. 이건 진짜 그냥 점 있고 메모장에다가 적으시고 글 다 쓰고 한 10분만 투자해서 5가지 이펙트 적용하세요. 글 잘 쓰는 5가지 팁을 끝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바로 적용해서 글 써서 돈 벌고 싶으시죠? 5번째 꿀팁에서 보셨듯이 글쓰기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단언컨대 블로그입니다. 오늘 블로그, 홈페이지 둘 다 나와서 글 쓰는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블로그는 첫 번째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보다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피드백이 빨라요. 두 번째 툴, 즉 기능이 편리하고 심지어 모바일로도 글쓰기가 가능할 정도로 작성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세 번째 반응 속도, 작업 속도가 빨라요. 홈페이지는 진짜 답답해서 죽습니다. 홈페이지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이나 코딩을 통해 실시간으로 결제한 사람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결제 버튼 둥둥 떠다니고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글을 한번 쓰려면 진짜 오래 걸려요. 우리 그냥 대기업이 차려놓은 밥상 떠먹읍시다. 꼭 영상 시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로그로 5가지를 적용해 연습해보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글을 발행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마무리해보세요. 판매할 아이템만 있으면 블로그로 2주 만에 100만원 벌 수 있는 방법을 PDF로 정리한 내용을 처음에 말한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세팅해놨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 꼭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많은 분들이 빨리 올려달라고 댓글 남겨놓으시는 두 번째 인생책 설득의 심리학을 다뤄볼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우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